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자, 2단원을 배우면 이제 정치 단원이 끝나고 다음부터 헌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배워볼 것은 정치 참여의와 그 다음 단원인 정치 참여의 유형과 태도입니다. 오늘 배워볼 주제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정치 참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치 참여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요 두 가지를 다룰 겁니다. 자, 2단원과 관련된 시를 한 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인데, 이 시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시인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결과를 나타낸 시인데요. 실제로 역사가 그랬습니다. 나치가 이렇게 집권을 시도하고 몇몇 사람들이 나치에 찬동을 했을 때 많은 독일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나치라는 재앙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참여 왜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4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시켜준다. 정치를 참여하는 게. 그렇죠. 정치라는 게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제 나의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정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대표를 뽑아서 하는 정치죠. 우리의 대표,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국회의원이 뭐 누가 뽑히든 말든, 국회의원이 뽑히고 무슨 일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으면 대의민주주의가 잘못 작동하게 되죠. 정치 참여가 이런 대의민주주의가 잘못 작동하게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무슨 소리냐? 정부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는구나, 찬성이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토론이 일어나고, 이런 걸 해야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당성이 생기는 거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으면 정책에 대한 정당성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한다. 그렇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말은 그게 법으로 적혀있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사람들이 정말로 정치에 참여할 때 이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자, 이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반대로 생각하면 정치에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증진되지 않게 되겠죠. 바꿔 말하면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게 되겠죠. 가장 그런 극단적인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그 시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또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하건 말건 관심이 없으면, 그 정치인들은 권력자잖아요.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 투표. 요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기도 한 그런 방법이겠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언론에 투고를 할 수도 있죠. 투고는 언론에 글을 쓰는 것을 투고한다고 말을 합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나의 의견을 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치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이슈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표명할 수
아주 쉬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1인 시위 요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뭐 그것뿐만도 아니라 엄청나게 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아까 나왔던 뭐 1인 시위 뭐 요런 모습입니다. TV나 영화에서 본 적 있을까요? 배우 권혜요 씨가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내가 꼭 시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생각나는 거 뭐 디카프리오 뭐 이런 사람들은 수상 소감에서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 신념, 자연 보호에 대한 그런 신념을 밝히기도 했었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대자보를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3년에 있었던 안녕들 하십니까 시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KTX 우리 그 기차 KTX 있죠. 그 KTX가 이제 정부가 민영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뭐 대학생 일반 시민들이 반발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자기 대학교 벽에다 이 벽보를 붙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해서 뭐 자기 사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에도 그런 대자보를 붙이고 이런 많은 열풍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뭐 개인적인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로 움직일 때 개인으로 움직일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겠죠. 일단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단체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정당, 이익단체, 시민단체. 뭐 세 개의 정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나는 가입은 좀 하기 싫다. 그러면 뭐 후원금만 뭐 내는 그런 방식도 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 뭐 데모라 그러죠. 집회를 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뭐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단체로 어떤 정부가 일을 결정했을 때 정책 결정자를 방문을 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국가기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나의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청원인데요. 이 청원은 우리가 일상적인 말로는 민원이라 그러죠. 민원을 넣는다. 예를 들어 뭐 교육에 관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교육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도로가 파손되었다. 뭐 이런 거는 뭐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나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나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아주 많습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청회라는 게 있는데요. 공청회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정책을 할 때 반드시 이제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공청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거기 공청회에 참가를 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제 2015 교육과정이 바뀐다. 그러면 그냥 교육부가 우리 이렇게 바꿀게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청회를 엽니다. 뭐 공청회에는 교사들도 참가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참가하고 뭐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죠. 거기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의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실을 이용하는 방법.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국가기관입니다. 이런 국회의원은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많은 시민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국회의원실에 직접 연락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뭐 연락을 하는 거는 국회의원실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도 되고 이메일을 보내도 되고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기 지역구 의원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을 해도 되고, 그리고 뭐 그 국회의원들마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셧다운제 이런 거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이제 평소 게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런 국회의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걸 요청해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요 두 가지 제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옴부즈맨 제도는 뭐냐면 어,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투명하기 위해서 시민감찰관 제도를 두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이 검사해 주세요 하면서 감찰관을 채택하는 제도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급식 검수하는 거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급식 운영을 투명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모셔서 이제 학부모님들과 같이 급식 검수를 하죠. 이제 옴부즈맨 제도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 요거는 뭐냐면 일정 수 이상의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주민들이 요구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부산시청에서 뭔가 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주민감사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뭐 자, 이렇게 정치 참여 방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위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